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AI 주도주가 테슬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엔비디아가 5%대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는 오늘 상승을 했어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장 막판에 말아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최근에 나스닥 위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3.6%까지 내려왔고 유가가 60불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덧 67불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런 두 분위기로 보면 나스닥이 오늘 상승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13,000선이라는 상징적인 저항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언론과 뉴스에서는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상향 표결에 대한 경계감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바이든과 메카시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잠정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통과를 해야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 표결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이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후 8시 30분에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밝힌 현금 소진 예정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X데이트가 6월 1일이 아니라 6월 5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정체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최근에 상승을 나스닥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그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5.6%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AI, 빅테크 주식들도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오늘 1.3%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형님들이 쉬어가면 테슬라도 쉬어갈 법할 거고 좀 더 하락률이 클 법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도주의 교체일까요? 그리고 오늘 하락에 또 다른 요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중국의 경기 수축 국면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5월달 제조 PMI 지수가 48.8로 나오면서 2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습니다. 50을 하회하게 되면은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하고 있어요. 돈을 좀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위주로 해서 경기 방어주들은 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도 하락이 있었고 파이낸스 쪽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그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5%대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도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루가 되었는데요. 다만 테슬라는 1.38%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GM과 포드가 약세일 때도 테슬라는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주도주의 교체를 뜻할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3,000선을 한번 어저께 찍었었죠. 그러면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13,000을 찍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윗꼬리가 달렸고요. 상징적인 숫자 13,000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주도주 엔비디아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충분히 쉬어갈 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쉬어가더라도 한 12,300선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스닥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현재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AI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2분기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2분기 매출액이 1분기보다 한 60% 늘어날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엔비디아였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갭 상승했을 때 저점이 한 365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365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 360불대에서 400불대 사이의 구간을 좀 횡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65불을 깨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갭을 충분히 메꿀 수도 있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요망이 되는 구간이고요. 현재 TTN 기준 PER이 19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PER 지수가 한 30에서 많게는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PER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동안 테슬라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38% 상승하면서 203.93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른 빅테크 형님들이 쉬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선 201선 저항을 뚫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는 195불까지 떨어지면서 201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매수세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201선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살아있고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절대로 매도할 구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유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가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제와 아주 상반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FOMC 이번 달 14일에 있는데요.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 64.5%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61.9%였습니다. 동결될 확률이 38%밖에 아니었는데, 자, 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럼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5%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정말 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이 쉬어간다 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면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성장주들,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테슬라도 이에 편승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매일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킹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요, 중국에서 광폭의 횡보를 지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장, 중국 상무부장, 중국 공업부장 이런 장관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자, CATL 회장과도 만나기도 했었죠. 이번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일론 머스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중국에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중국 시장 내 테슬라의 계획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과 테슬라는요, 완벽한 파트너이자 윈윈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메리츠증권의 김중성 위원님의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8년에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이 되었죠. 작년에는 3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2018년 당시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 굴기도 선언을 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 쪽은 달라요. 전기차 쪽에 있어서, 그리고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바탕, 그러니까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테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선언했을 때 당시에 2018년 7월에 기가 상하이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9년 4분기에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중국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 글로벌 주요한 카메이커들이 모두 공장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생산과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글로벌 카메이커들과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요, 50대 50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로컬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함께 투자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국의 주요한 산업을 외국에게 다 떠넘겨주고 싶지 않고 기술 역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구해서는 테슬라에게만 유독 100% 지분 보유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하자면 테슬라는 미국 회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도 얻을 게 있기 때문이었겠죠. 글로벌 1위의 EV 회사인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 전기차 전환을 선도를 할 수 있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를 키우려면 강력한 경쟁자가 내부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테슬라와 경쟁하면서 니오라든지 BYD,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대형화가 되기 시작했고 해외 수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배터리 EV도 괜찮다라고 글로벌에 보여주면서 다른 중국 로컬 브랜드 역시 같이 수출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2차 전지 생산과 함께 배터리 EV 생산 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도 속속 해제 중에 있는 중국이에요. 향후 전기차 시장의 승패는 바로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굴기의 완성은 역시 자율주행 완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많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도심 내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의 전기차 정책 전개가 상당히 빨랐듯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 역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대대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빠질 수 없죠.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테슬라가 앞장섰듯이 중국의 자율주행차 경쟁에서도 중국은 테슬라를 앞장세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선도하고 있는 업체고 가장 앞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자, 작년 3월에 중국은요, 테슬라의 현지 데이터 센터 가동을 승인을 했어요.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미국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현지의 데이터를 미국 업체인 테슬라가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사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인 것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에서 치고 나가야지 다른 중국 로컬 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듯이 자국 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김준성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 베타가 중국에서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중 갈등은 첨예한 상황이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들리지 않아요. 중국 자국 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두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의 EV 산업의 발전을 보면요, 최근 한 2, 3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은 세계 1위의 배터리 EV 시장으로 지금 등극을 했고요. 이미 작년에 전체 판매되는 차량의 20% 이상이 배터리 EV였다라고 합니다. 자, 해외 시장의 수출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배터리 EV 물량이 많을 텐데요. 현재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엑스펑, 샤오펑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속속 해외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중국 판매 점유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조인트 벤처 판매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조인트 벤처가 폭스바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중국의 국민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의 카메이커에 도요타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한때 이러한 조인트 벤처 글로벌 카메이커들의 점유율이 60%에 육박했지만 지금 40% 이하까지 중국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반면에 로컬 업체들은 이렇게 6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대기아 역시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현대기아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로컬 브랜드의 대대적인 부상을 보여주었던 것이 올해 연초에 있었던 상해 모터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해 모터쇼는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1413종의 차량이나 전시가 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시 이벤트입니다. 자, 이 이벤트는요, 중국 로컬 업체들의 배터리 EV 시장 선도에 대한 자축 행사로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상해 모터쇼에 많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뽐내기도 했어요. 현재 니오는 자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약 월 75,000원의 구독료를 받고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 샤오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터 역시 연내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할 것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자, 현재 전 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행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은 건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의 발전, AI 기술을 발전에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등, 4등, 5등, 6등이 모두 중국 브랜드라고 해요. 이 데이터를 쌓은 업체들 순위가 아마 3등이 구글 웨이모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전기차 굴기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1등이 있으니까요. 이런 중국 로컬 업체들도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중국 정부 역시 테슬라의 중국 내 FSD 기술 발전을 보탬으로써 서포터를 해줌으로써 테슬라의 FSD 베타가 중국에서도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샤오퐁의 반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은요.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과 비교해서 높은 정교함과 안정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테슬라를 따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자율주행 세상이 금방 다가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중국에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상하이 고위 관료인 첸 지닝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시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상하이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가 상하이에. 현재 기가 상하이는 75만 대 이상의 연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두 번째 조립 라인 건설 계획을 보고를 했지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작년에 워낙 시향이 안 좋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중국 공장 기가 상하이가 확장이 되면 20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표정으로 일론 머스크와 톰주 그리고 기가 상하이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사장 세 분이서 상하이 고위 관료를 만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의 확장과 메가팩 공작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차분히 잘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마당에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정도 6월 달에 움직임이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